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제작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한 2주 넘게 영상 제작을 안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영상을 일부러 하루에 하나씩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충실치 못한 영상을 자꾸 만들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내용이 알차지 못하다는 것은 또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5월 말부터 5월 하순부터 해가지고 선물 옵션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주식의 종목 매매보다는 선물 옵션 매매에 좀 더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요. 또 가만히 생각하니 선물 옵션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물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하면은 또 영상을 보시는 분들로 하여금 선물 옵션 시장에 공부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진입하게 돼서 또 큰 손실을 입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도 않을까 하는 이러한 의심도 들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만드는데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한 2주 넘게 영상 제작을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장이 폭락을 하면서 구독자 한 분께서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시는 그러한 댓글을 하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댓글을 보면서 제 유튜브가 그렇게 조회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황에 대한 영상을 좀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서 오늘 다시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요 근래에 시황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하락을 할 것이냐, 아니면 좀 반등을 할 것이냐, 이러한 데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6월 달에 한국 증시가 성적이 세계 꼴찌다, 물가가 61% 상승한 아르헨티나보다도 저조하다 하는 이러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에서도 마이너스 19%, 철강에서 18.99%, 건설에서 마이너스 17%, 아주 제가 평소에 좀 추천을 하던 이러한 부분들이 하락이 좀 심하네요. 이재명 의원께서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해야 된다,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 하는 이러한 의견을 지난주에 내셨다 그래요. 저도 좀 이런 부분에 좀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중국 증시는 지난달에 비해서 요즘 중국 증시가 좋아요. 계속해서 요즘 상승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와 선전 종합지수는 각각 5.13%, 9.25% 올랐다. 홍콩 항생지수도 1.42% 상승을 했으며 일본 니케이 지수는 2.89% 하락에 그쳤다, 이러한 얘기죠. 지금 제일 불안한 부분이 환율인 것 같아요. 환율이 지금 1300을 돌파를 했죠. 수급이 장중에 조금 돌아서는 듯 하다가도 환율이 치솟으면은 다시 수급이 안 좋게 변하고, 이러한 현상이 요 며칠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 B2 잘못했다 손실 눈덩이 폭락장애 반대매매 계좌가 10배가 폭증했다. 예, 반대매매라는 것은 주식 계좌에서 그 신용을 써서 그 매매를 하다 보면은 그 반대매매가 발생하는 현상이 일어나죠.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여유자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그 철칙으로 갖고 가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수들이야 뭐 융자를 해다가 운영을 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 나름대로 그 주식 매매에 선수급이 아니다. 이러한 분들은 급한 자금을 가지고 주식 매매를 하다가 여러 가지로 곤란한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그러니까 최소한 묶여놓고 2, 3년을 그냥 매매를 안 하고 묶여놓고 갈 수도 있다 하는 이러한 자금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절대 신용을 쓰고 매매하지는 마시라. 선수가 아닌 이상은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대매매가 10배가 폭증했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으로서는 이제 하락할 만큼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나쁜 뉴스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블로그 하나를 보다 보니까 이러한 얘기가 있네요. 고객 예탁금이 작년에 75조를 넘어섰는데 현재 55조 수준입니다. 고객 예탁금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56조도 대단한 거죠. 코로나 이전 상황 보면은 고객 예탁금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 20조, 30조 뭐 이러한 수준인데 지금 56조라는 얘기는 지금도 대단하다는 얘기죠. 신용융자 잔고는 작년에 25조 수준에서 현재 19조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얘기고요. 신용융자 잔고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또 괜찮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세력들이 개인들을 많이 털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올해 장기적으로 버티는 이 개인들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이제 세력들이 다시 이 상승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을 시켜도 별 이득이 없게 되다 보니까 다시 시장을 상승으로 만들 그러한 가능성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미국 시장이 과매도 시장에서 리밸런싱은 기회다. 반등놀이는 미증시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뉴욕 증시가 과매도 상태에서 리밸런싱을 하고 있고 이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수십 년 만에 최악의 상반기를 마감하는 뉴욕 증시가 반등을 꾀하고 있다. 이번 주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보유주식 및 채권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하고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자, 리밸런싱이라는 것은 가지고 있는 주식이라든가 뭐 채권이라든가 이러한 자산의 상태를 새로 구조를 새로 짠다는 얘기죠. 새로 짜가지고 다시 시작할 준비를 한다. 이러한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새로 재정비를 하고 다시 상승을 시키겠다. 이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리밸런싱만으로 주가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7%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다음 주의 리밸런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리밸런싱이 시장의 유일한 동력은 아니다. 유동성이 낮은 시기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시장은 과잉 매도 상태이고 현금 잔고는 기록적인 수준이며 최근 시장의 공매도 활동은 2008년 이후 볼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라고 설명했다는 것이죠.
CNBC에 따르면 S&P 500 지수가 2분기와 최근 1년간 각각 13.7%, 17.9% 하락한 상황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자산 배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주식 보유 규모를 늘릴 전망이다. 하지만 3분기도 증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돼 있죠.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 S&P 500이 연말까지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얘기고요. S&P가 금요일 날 그 상승폭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루의 상승폭이요. 여기 보면 증시가 주간 기준 반등에 성공했지만 월간은 대체로 아직 낙관론을 경계할 때라고 보고 있다. 크릭스 세니액 울프 리서치 투자 전략가는 지난 3거래일 동안의 증시 반등은 과매도 상태에서 나온 약세장 랠리라고 본다. 단기적인 추가 상승 여력이 가능하겠으나 중기적으로 볼 때 하락장은 그대로 유지되며 경기 침체 위험 증가와 기업 실적 하향이 만들어낼 하락 모멘텀은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아직도 그 긴장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죠. 지금 그 세계 경기에 지금 세계적으로 그 경기가 안 좋게 된 근본적인 그 큰 원인은 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와 곡물류들이 그 부족한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로 인한 인플레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 다음에 지난 4월, 5월 중국 상해의 봉쇄로 인해 가지고 물류가 거의 움직이지를 못했죠. 수출입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이 모든 게 스탑이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다 보니까 세계 경제 자체가 움직이는데 또 막대한 영향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제대로 유통이 되지 않고 공급이 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치솟게 되면서 경기가 악화되게 된 것이죠. 물론 코로나 이후에 미국, 유럽, 뭐 일본, 한국 할 것 없이 중국 할 것 없이 자금들을 많이 풀었죠. 그 자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자금이 풀린 것으로 시중에 자금이 너무 많아서 인플레가 유발됐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서도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해가지고 요즘 경제가 이렇게 세계 경제가 꼬인 것은 아니고 자금이 많이 풀린 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상하이의 봉쇄로 인해 가지고 아주 불에 기름을 붓는 이러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전쟁과 봉쇄만 없더라도 이러한 급격한 하락은 좀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한 2650선에서 바닥을 잡을 만한 것이 버티고 하다가 요 선을 깨고 2400까지 깨고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과 봉쇄를 미국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자율 상승을 통해서 시중에 자금을 회수를 한다. 뭐 이러한 전략을 쓰게 된 것인데요. 뭐 그 전략이 효과는 있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공급 자체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과연 이자율 인상만으로 충분한 해법이 되겠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다행스럽게 전면적인 봉쇄는 그 해제한 상태에서 지금 부분적인 봉쇄는 계속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이런 부분적인 봉쇄까지도 좀 완전히 없어지면은 그 훨씬 경제가,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갈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중국은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그 쉽게 정상화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지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도 쉽게 그 이전같이 코로나 이전같이 원활하게 움직이기는 쉽지가 않겠다. 이러한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우선 기술적인 그 분석으로 한번 보죠. 지금 여기에 그 종합주가지수 그 차트를 올려놔 봤습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전고점을 뚫고 전고점이라는 게 여기에 그 2018년도 2500 이 부분을 뚫고서 올라가면서 안정을 취했죠. 그러다 보면은 그 다음 그 저항점이 전고점이 다음 저항점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2500 수준, 2600 간단히 뭐 알기 쉽게 얘기해서 한 2600 정도, 2550에서 2600 정도가 되겠죠. 이 부분이 그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작년 말, 그 다음에 올 3월 이런 때도 다 2500 이런 때도 다 2550불 찍고 다시 반등을 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이러한 그 형태를 취하다가 이게 이 부분이 그 뚫리게 되었죠. 그러면은 그 다음 고점이 그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반등을 하는 그러한 시점, 요 시점,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전고점에서 내려오고 좀 횡보를 해준, 한 서너 달 횡보를 해준 이 부분이 저점이 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이 보면은 이 부분이 2450 정도가 되겠습니다. 2450 정도가 되는데 2450도 뚫려버렸죠. 2450도 뚫리고 그러면은 코로나 이전에 바로 전에 그 고점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박스권을 형성해줬던 이 부분이 한 2270 정도가 돼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이 한 2270 정도가 돼줄 수가 있겠는데 다행히 2270까지는 내려오지 않고 2300선에서 이제 반등을 해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볼 때는 지금 내려올 만큼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월봉으로 볼 때도 60주 이평선을 깨고 내려와서 120 이평선을 내다보고 있는 이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죠. 만약에 120 이평선까지 내려갈 경우 이럴 경우는 요 부분이 되겠네요. 2200 그럴 경우는 2200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겠다. 2230 2240 이렇게까지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한 100포인트 정도는 100포인트면은 뭐 한 앞으로도 5% 정도는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 내려갈 만큼은 내려간 게 아니냐 하는 이러한 그 의견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좋은 점이 그 선물 시장에서 보면은 여기 6월 9일이 선물 옵션 마감일이었었죠. 지난번에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었는데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그래도 6월 16일부터 선물을 좀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선물을 매수고 해주고 있으면서 그 기간별 누적치
만기 2길 기준으로 볼 때는 그 누적치가 외국인들이 그 선물의 매수 쪽이 더 많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 선물들이 누적치로 그 매수를 갖고 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어떤 때는 1년 내내 다 그 누적치를 매도로만 갖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지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누적치가 그 매수로 돌아섰다. 이러한 부분은 좀 양호한 신호입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있는 이러한 신호거든요. 그러나 콜옵션에 있어가지고도 그 기간별 그 누적치를 보면은 그 플러스를 띄고 있죠. 그러니까 상승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풋옵션에 있어가지고도 매도를 띄고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락은 시키지 않겠다 이러한 얘기인 거죠. 외국인과 기관들의 그 포지션이 그 옵션 만기 지난 6월 9일 그 만기일 다음으로 해가지고 그 누적치를 갖고 가고 있는 것이 그 풋옵션은 더 이상 내리지는 않겠다. 매도를 취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 다음 콜옵션으로서는 그 상방을 바라보는 외국인과 기관이 상방을 바라보는 모습이고요. 선물 역시 기관들은 그 매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매수를 누적치로 갖고 가고 있다. 이런 모습은 그 외국인들 기준으로 볼 때 선물과 콜옵션과 풋옵션 이 세 가지의 요소 자체가 전부 다 그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선물은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언제든지 다시 그 누적치를 매도로 바꿀 수가 있죠. 충분히 개인들이 다시 상방으로 따라올 경우는 바로 그 매도로 바뀔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의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는 그래도 그 상승으로 좀 움직일 수 있겠다. 이러한 포지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그 미국 다우존스 그 지난 금요일 날 강한 양봉을 보여줬고요. 뭐 나스닥 역시 양봉을 보여주고 S&P 역시 양봉을 보여주고 있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S&P, 나스닥, 다우존스 할 것 없이 지금 며칠째 그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중국 상하이 지수입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여기에 그 120일 이평선에 걸려서 그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다시 120일 이평선을 뚫고 이제 200일 이평선을 향해서 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중국과 미국장이 전부 다 그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나라 장만 계속 그 하방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그 외국장의 힘을 입고 또 우리나라 장에서 그 선물 옵션의 그 누적치가 상방을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그 감안할 때 우리 역시도 그 하락을 멈추고 그 다음 주에는 좀 상승을 해줄 수 있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연 그 상승의 폭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이제 그거는 좀 문제가 되겠죠. 이제는 박스권 자체가 이제는 여기가 박스의 상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한 2600이죠. 2600 정도가 이제 박스의 상단, 그리고 2300에서 2600 사이를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2600을 깨고 2800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은 그러한 그 시황이 돼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서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마무리가 되다 보면은 다시 어떤 상승의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제일의 관건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한국도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 정부 당국에 뭐 반영은 되지 않겠지만 이 주가 상승에 있어 가지고서는 사실 그 남북이 대치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게 좋지가 않죠. 지금 자꾸 북한이 그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자꾸 나오고 있죠.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환율이 자꾸 그 상승을 하는 그러한 요인이 그 지정학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해봐요. 그 뉴스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안 하는데 왜 요 근래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하락이 심하냐 이거죠. 외국인들은 한국의 그 가능성을 떠나가지고 남북이 대치하면서 핵실험을 한다 뭐 한다 자꾸 그 북한과 잘못하다가는 전쟁이 터질 수 있는 이러한 분위기가 생기게 되면은 그 돈을 한국에 남겨둘 이유가 없는 것이죠. 자꾸 그 돈을 빼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생기게 되죠. 돈을 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달러를 취하고 원화를 버린다는 얘기죠. 가지고 있는 원화를 자꾸 달러로 바꿔서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죠. 그럼 자꾸 환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 장기적으로 주식으로 갖고 있어서 주식에서 이익이 발생이 되더라도 환차에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주식을 더 이상 갖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다시 주식을 더 팔게 되고 더 팔게 돼서 다시 달러를 사게 되면 다시 또 환율이 오르고 이러한 악순환이 되면서 환율은 계속 올라가면서 그 주식시장은 계속 하락하는 이런 악순환이 이런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자꾸 그 남북 관계를 자꾸 정치에 이용하지 좀 말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함부로 핵을 쏠 수가 있겠어요? 아마 뭐 핵을 발사하는 순간에 하루도 못 가고 북한도 지도상에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핵을 발사하는 순간 북한도 핵을 맞을 텐데 그러면은 북한의 김정은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텐데 그렇게 전쟁을 일으킬 이유가 북한도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럼 한국 정부도 그렇게 자꾸 북한과 대치하는 상황 같으면 국방비를 늘려야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국방비를 오히려 감축을 했다는데 국방비를 감축을 하고 육군을 옮기게 만들고 오히려 그 국방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그 행동을 보이면서 자꾸 북한을 자극을 하게 되면은 결국 그 얘기는 북한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 그 안정을 취하겠다 이러한 얘기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권은 안정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그 외국인들이 한국에 그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주가 시장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으로는 안 좋은 그러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뭐 한국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고 해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뭐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만 그 일반 이러한 주식 투자를 하고 하는 이러한 서민들은 굉장히 그 타격을 보고 고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좀 그런데도 좀 감안을 해가지고 그 불필요한 그 긴장 상태는 좀 그 의도적으로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금 우리나라가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환율의 안정입니다. 환율의 안정. 그 환율의 안정이 되기 시작하면은 충분히 2600까지는 회복할 수 있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 차트는 일본 니케이 225 차트인데, 일본도 뭐 하락을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가 하락폭이 훨씬 심하죠. 우리나라 차트가 훨씬 무너졌죠. 한번 종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이 두 개의 선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지지선이 무너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행히 어제 그제 이틀간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긴 한데, 중국이 그 코로나 제로 정책을 쉽게 풀 것 같지가 않다 보니까 그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내로는 이렇게 19만원 선을 뚫고 올라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도 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 한 이렇게 17만원 선까지 올라오면은 전부 다 현금화 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살펴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떠한 수주 한번 뉴스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보니까 6월 24일 일진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에 최대 10주원 규모의 동박을 공급한다. 이러한 뉴스가 있네요. 삼성 SDI에게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일진 머티리얼즈 지난 매출의 1237%에 달한다. 이러한 뉴스가 있어가지고 급격히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LX 하우시스 지금 뭐 건설 쪽에 관련된 뉴스가 없죠. 새 정부 들어서면서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이렇게 공약들을 했는데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뭐 8월 달에 어떤 대책을 발표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번 8월까지 뭐 기다려보고 8월 달에 건설에 대한 어떤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뭐 상승하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만 어떤 지지선을 탈피하고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차트가 붕괴됐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요. 과히 좋은 모습은 아니죠. 코로나 발생했을 때 그 부분까지 내려갔습니다. 차트가 좀 붕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요 한 4일 정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역시 내려갈 만큼 내려간 것이니까 지금 손절을 하고 빠져나오기에는 너무 아깝죠. 어느 정도 한번 8월 달에 어떤 대책을 발표를 할 것인가를 좀 기대를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어떤 좋은 뉴스가 있게 되면은 121 이평선까지는 와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니까요. 지금 손절하기는 아깝죠. 그렇다고 해서 추가 매수를 하거나 하지는 마십시오. 일단 차트가 깨진 이러한 종목들은 뭐 손절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추가 매수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당분간 잊어버리고 있다가 반등을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고서 대응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트레이가이도
누리호가 발사가 성공이 됐는데 저는 누리호 발사 성공이 되면은 좀 힘을 잃고 더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반대로 역시 또 차트가 붕괴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지금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지금 가격이 여기에 뭐 이 폭등하기 이전에 차트에서의 그 전고점의 가격이죠. 여기까지 지금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을 멈추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트레가이 같은 거는 일단은 종목 자체가 그 우주항공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역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있으면은 뭐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니까 일단은 좀 버티면서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외국인들이 좀 사주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현대제철도 역시 요즘 철광석 가격이 다시 좀 하락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많이 하락을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겠는데 역시 뭐 전체적으로 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역시 지금 뭐 전반적으로 장이 하락할 만큼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와가지고 손절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겠죠. 다시 어느 정도 그 장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간단히 살펴보기만 하죠. 전체적으로요. 뭐 삼성 SDS 예, 마찬가지고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 모든 종목들이 차트가 다 붕괴된 이런 모습들인데요. LG가 그나마 차트가 양호하네요. 그 60일 이평선이 딱 지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시 그 힘을 받고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카카오뱅크 엑토지수 다들 차트가 붕괴된 모습이고요. CJ제일제당이 그나마 그 음식료 계통이 당분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식자재들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대표주자인 그 CJ제일제당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한화시스템, 세트레가이와 비슷한 그러한 종목인데, 역시 그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은 그 장기적으로 1년, 2년, 3년 이렇게 갖고 가셔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셀트리온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드림 시큐리티도 다 차트가 깨진 모습인데 다 어느 정도 요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저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저점 요까지는 뭐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때 가서 처리를 해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나이스 평가 정보 마찬가지고요. 한전산업 역시 다 그 차트가 깨졌지만 지금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 정도 그 반등을 하게 되면 같이 따라 올라갈 테니까요. 그때 가서 대응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 역시 반도체 종목은 장기적으로 2, 3년 갖고 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외국인들이 그 차트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쭉 사주고 있네요. 그 힘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노와이어리스 다들
모습들이 좋지 않게 차트가 다 깨진 모습이고요. 인지 컨트롤스도 그 생각외로 지금 자동차 쪽이 워낙 좀 부진하다 보니까 힘을 못 쓰고 있고요. 뭐 SK가스는 뭐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그 청산을 한다고 그랬죠. 예, 청산을 한 종목으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선물 옵션 시장을 볼 때 우리나라 장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뭐 지금 상태에서 손절하거나 하지는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선수들 같으면은 그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반등할 조짐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아니면 이 중에서도 그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추가로 진입을 해서 같이 그러니까 물타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죠. 지금 시점은요. 충분히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고 어느 정도 반등을 하면은 단기적으로 단타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그 장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수가 아니신 분들은 전체적인 큰 시장의 흐름이 아직까지는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정산하는데 타이밍을 잘 보고 가지고 있는 종목을 적정한 시점에서 그 처리를 하는데 그 포커스를 맞추시고요. 그 물타기를 함부로 하는 것은 그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문사항 있으시면은 그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영상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